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서초동에서 10년차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숙, 하경미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님, 우리가 올해로 벌써 만 10년이 됐어요. 오래됐네요. 네, 정말 10년차 오래된 이 경험치도 많죠? 예. 아니, 그동안 뭐 우리가 참 상담도 많이 했었고, 맞죠. 그리고 뭐 해결한 사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이런 걸 모아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경험치를 갖다가 좀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죠, 우리가. 예. 그럼 법무사님, 우리가 그 유튜브 채널을 명을 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법무사 자체가 생활 예. 법률을 보조하는 거니까 예. 생활 법률 법무사를 줄여서 생활법 법무사로 하면 어떨까? 괜찮네요. 한번 제 생각 어떠세요? 괜찮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다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생활법 하경미 김용숙 법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좀 우리가 기억나는 것 중에 작년 12월경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했던 그 사건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사무실에 방문했던 분이 어머니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분이었죠. 근데 워낙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그 표정이 어두워서 기억이 많이 났군요. 거기다가 특히 자녀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부정적이었잖아요. 네, 왜 이런 곳에 와서 왜 상담을 하냐. 좀 그걸 한번 찬찬히 앉아서 상담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빚이 좀 많은 상태에서 또 가정을 좀 많이 소홀한 상태에서 빚도 많고 또 애들하고도 별로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뭐 느닷없이 부고가 들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권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했던 건데 그 당시에 좀 뭐 경찰서에서도 전화가 오고 좀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왜 경찰서에서? 좀 개인 사정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아버지가 빚이 많아가지고 이제 채권자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이 이제 엄마하고 자녀들이 이제 많이 이사를 자주 다녔더라고요. 자녀 다녔고 그런 상태에서 왕래도 없고 애들 이제 다 성인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 사회 이제 경험도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연락을 잘 안 하시던 아버지의 부고를 들었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상속 포기권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보니까 뭐 상속 포기를 하면 계속 후손이 상속인들로 계속 빚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하기를 상속 포기는 이제 하고 또 한 분 정도는 또는 한 명 정도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한정 승인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했고 그에 대한 소개를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도 알 수 없고 맞아요. 한정 승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그 김 법무사님이 한정 승인, 뭐 상속 포기 이런 이야기 계속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 상식을 잠깐만 설명을 하고 지나갈까요? 우리가 이게 돌아가신 분에게 재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뭐 그렇게 남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재산도 상속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빚, 부채도 상속을 받게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부채가 많은 경우에 이걸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랄까? 법적으로 그것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상속 포기는 재산과 부채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도 안 받겠다, 부채도 안 받겠다. 이게 상속 포기라고 볼 수 있고요.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에서 그분의 부채를 해결하겠다. 이게 한정 승인입니다. 한정 승인은 항상 그 법원을 통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심판문을 받아야만이 확실하다. 이걸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상속인의 범위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배우자하고 아들, 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인 아내하고 아들은 상속 포기를 했고, 여기 있는 딸은 이제 사회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은 이제 한정 승인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필요 서류는 공통되는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피상속인에 해당되는 그 아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 해당되는 서류에 있는 이제 사망인 신고를 했으니까 말소자 네네. 초본이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해당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네네. 그걸 준비를 했고 상속인 범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거는 각각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해당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한 통씩. 네. 그리고 무엇보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본인의 상속권의 일부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일부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청서에 반드시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야 되고 인감 증명서도 한 부씩 반드시 첨부해서 같이 제출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배우자인 아내와 아들은 이제 상속 포기로 끝냈고, 네네. 네, 딸은 여기에 있는 그 외에 상속 재산 목록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해서 그 상속 한정 승인 신청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산 목록이라는 게 그러면 그 네. 돌아가신 분의 재산 목록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그게 안 그래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 분들이 이거 어떻게 준비하냐고 하는데 네.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워낙 그 전산망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망 신고하러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잖아요. 예, 그럼 예. 주민센터의 매뉴얼에 상속인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을 조회할 수 있는 예.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체크해서 제출을 하면 어. 보통 그게 한 1주에서 2주 정도 그게 네. 좀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각각의 금융기관하고 뭐 부동산이든 뭐 자동차든 그런 네. 것들을 세부적인 내용까지 받아야지만 우리가 목록 작성이 가능하니까. 요즘 뭐 네, 체계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예, 우리나라 예.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러다 예. 보니까 1, 2주 정도 기다려서 그 서류를 이메일이나 문자 편하신 네. 대로 받은 그 내역을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 쪽으로 보내주시어가지고 그거 갖고 우리가 정리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죠. 그래요. 그리고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운 게 음.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심판 결정을 받고 난 뒤에 신문 공고까지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네. 뭐 상속 포기는 결정문만 받으면 끝나지만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받은 신문 결정문을 받고 난 뒤에 5일 내에 네, 우리가 신문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조금 잘 모르셔가지고 본인들이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하게 일을 처리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도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신문 공고까지 해서 결과를 다 종결했던 사안이었어요. 그럼 그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예, 뭐 법원마다 가정법원마다 네. 조금씩 좀 다르죠.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근데 통상적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네네. 상속 포기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상속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 목록이 들어가고 네. 또 그런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더라고요, 판사님들이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조금 사건이 많이 미뤄져 있거나 뭐 코로나가 있을 경우에는 네. 조금 좀 더 좀 지연이 되긴 하는데 보통은 한 두 달 반이면 한정 승인까지 다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네.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네요. 예, 그나마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 중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죠. 예. 그래요. 아니 그러면 뭐 그분이 어떻게 상속 포기나 그 한정 승인 받고 나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나요? 그럼요. 우리가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하는 가장 이점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고인의 그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딸의 그 한정 승인을 받고 진짜 신문 공고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여기에는 그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뭐 캐피탈이라든지 뭐 대부업에서 정말 소가 진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들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속 지분만큼 네네. 거기 계산을 해서 돈을 갚아라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원에서 그 서류를 가져와서 네. 저희들은 그 답변서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배우자인 엄마와 이제 그 아내죠. 아내하고 아들은 상속 포기 심판 결정을 받은 걸 가지고 답변 대응을 했고, 네. 딸은 이제 한정 승인 심판문과 그리고 우리가 통해서 했던 신문 공고했던 그 통지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답변서를 제출을 했더니 네. 상대방에서는 그 아내와 거기 있는 아들에 대해서는 바로 소치하를 하더라고요. 예. 그 대신 이제 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있으니까 그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됐죠. 네네. 그래서 얼마 걸리지 않아서 법원에서도 그 딸이 받은 한정 승인 받은 그 재산 한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해라고 그런 결정이 떨어졌어요. 참 잘 됐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버지가 남긴 그런 비채무액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들이 뭐
자기 고유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는 받았습니다. 아, 예, 예. 아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 진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손에 써줄 수 없는 상황으로 가져오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럼 뭐 아마 기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저도 보니까 그게 우리가 그 3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네, 예. 법원에 있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게 바로 제척 기간으로 아예 탁 잡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 3개월을 도과됐을 경우에는 어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보면 민법 1019조에 보면은 그 상속 개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네, 뭐 예. 이런 식으로 명문화되어 있긴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상속 개시를 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 판례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 좀 뭐랄까 유도리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네. 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네. 예. 그리고 뭐 기준으로 해서 이제 3개월을 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 한정 승인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예. 이제 뭐 내가 상속인이 된 걸 알았다 그러더라도 채무가 그 재산보다도 초과된 걸 갖다가 알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알게 된 그날부터 3개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뭐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이 뭐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일반인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 가끔 뭐 그것 때문에 좀 불이익을 받거나 네.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뭐 처해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사님 우리 좀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누가 봤을 때는 참 버려진 아이였잖아요. 그게 성장하고 난 뒤에 자기를 버린 아버지의 채권자로부터 이제 돈을 갚아라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처음엔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게 이제 3개월이 도과돼가지고 그러게.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예. 법적인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던 네, 좀 그런 예. 사례도 있긴 있었죠, 법무사님. 그럼 뭐 다음번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그쵸. 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싶고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싶으나 그러나 정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민법 1019조에서 얘기하는 3개월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간단한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그 사례뿐만이 아니라 그 상속에 대해서 뭐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의할 점이라든지 뭐 그런 분 한번 뭐 짚어보고 네. 예, 그렇게 하기로 하죠.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고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은 저희들 네이버에 법무사 하경미, 법무사 김경숙을 검색하게 되면 더 많은 또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